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키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스키마를 다른 말로 우리가 스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킴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구조를 기술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스키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운영을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회원 정보들이 이제 저장되는 그런 테이블을 내가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그런 테이블을 또 따로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제 각각 상품들을 원하는 상품들을 선택해서 이제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주문하는 주문 내역에 대한 그런 테이블을 또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그 테이블 그 다음에 상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테이블을 또 따로 만들고, 이제 요 회원들이 상품을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주문 테이블에 이제 주문 내역 같은 것들 들어가게끔 저장이 되게끔 내가 테이블을 따로따로 만들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회원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어떤 내역들을 이제 적게 만들 건지, 기재하게 만들 건지, 그런 것도 내가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사람들한테 일단은 이름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내가 물건을 배송해 줘야 되니까, 그죠? 이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소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입력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성별도 입력하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런 정보만 있으면 내가 물건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전부 다 입력을 받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하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여자들이 많이 사가는지 아니면 남자들이 많이 사가는지 그리고 나이를 봤을 때 20대가 많이 사가는지 30대가 많이 사가는지 40대가 많이 사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나중에 통계를 내서 이제 그 나이대 겨냥해서 이제 내가 더 이벤트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하고 성별도 내가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름을 입력할 때는 이제 한글이 됐든 영어가 됐든 그런 것만 입력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숫자가 입력 안 되게. 그리고 반드시 이름은 입력이 돼야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우리가 나중에 물건을 배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소는 또 몇 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반드시 필수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만약에 내가 이 회원이 자기가 회원가입 해놓고 전화번호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통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통화가 안 되겠죠.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도 반드시 입력하게끔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이나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수로 입력하지 않게끔 그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나이를 입력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글이나 영어가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만 들어오게끔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주고요. 성별에는 아예 사람들이 글씨를 입력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제약 조건을 걸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원 테이블 만들고 상품 테이블 만들고 주문 테이블 만들고 전부 다 만들 겁니다. 그때 이제 특정 회원이 특정 상품을 만약에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그인하는 순간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특정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쭉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사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가격도 볼 수 있고 이 상품이 이제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주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문 테이블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문을 했는지 회원 가입할 때 그때 주소지랑 그리고 배송 주소가 똑같은지 전화번호는 똑같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주문 테이블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테이블마다 그렇게 서로서로 연관성이 다 있는 거죠. 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각각의 개체, 그리고 속성,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해 놓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스키마는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때 이제 특정 회원이 자기가 물건 주문해 놓고 언제 배송이 오는지 주문 내역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주문 내역을 만약에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는 그 자기 이름도 뜰 거예요. 자기 이름은 이제 회원 테이블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이름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주문했었는지 그 상품 테이블에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문했었는지 이 주문 테이블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화면에다가 그 내역들을 전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제 사용자가 보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을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외부 스키마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본 거,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 화면을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용자가 보는 실제 이 화면을 누가 만들었어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만들었겠죠. 이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이 사용자는 이런 회원 테이블이다, 상품 테이블이다, 주문 테이블이다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것만 딱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 자기와 이제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그렇게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거를 다 관리하는 그 회사를 그 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그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스키마는 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내역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다 볼 수 있는 게 우리 개념 스키마. 그 다음에 이 내부 스키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들이 각각이 전부 다 어딘가의 컴퓨터에 어딘가의 하드디스크에 전부 다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를 설계하는 설계자 입장에서 바라본 게 우리 내부 스키마예요. 얘는 시스템 설계자. 시스템 설계자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해요. 이런 데이터들이 어딘가의 하드디스크에 어딘가의 컴퓨터에 전부 다 저장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저장되는 그런 구조, 접근하는 경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우리 내부 스키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외부 스키마다라고 하게 되면 외부 스키마는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라고 해요. 그래서 서브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나 똑같은 말이고요. 얘는 이제 일반 사용자가 됐든 응용 프로그래머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들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 사용자가 됐든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부분만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해요. 그래서 주문 내역을 봤을 때 나타나는 그 화면 있죠. 그 화면 그리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했을 때 이제 결제를 해야죠. 결제를 클릭했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물건을 샀던 사람들의 후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화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보고 우리는 외부 스키마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해요. 만약에 주문 내역이라는 그 화면을 볼 수 있게끔 내가 외부 스키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문 내역이라는 그 외부 스키마는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전부 다 주문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다 볼 수 있겠죠. 각각 자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의 외부 스키마를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됐든 여러 명의 사용자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외부 스키마예요. 외부 스키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서브 스키마라고 하더라. 얘는 누구 입장에서 바라본 거다? 일반 사용자,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바라본 거다라고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랑 서브 스키마 똑같은 말이다. 얘는 일반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바라본 거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게 외부 스키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스키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마라고 부르는 게 개념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스키마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키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기관이나 조직체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얘기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죠. 그때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이런 개념 스키마가 전부 다 구성이 된다. 그래서 기관이 됐든 조직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개체, 관계,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더라.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름을 입력받을 때는 한글하고 영문만 입력이 되게 그리고 몇 글자까지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우리가 제약 조건도 걸 수 있고 나이를 입력할 때는 숫자만 입력해라 그렇게 제약 조건 같은 것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상품 테이블이다, 회원 테이블이다, 주문 테이블이다 해서 그 각각의 테이블 간의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개념 스키마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모든 사용자들이 전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각각 사용자들마다 이제 접근 권한도 부여할 수 있고요. 보안 정책이라든지 무결성 규칙 같은 것도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우리 개념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응용 시스템이 됐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통합해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렇게 정의해 놓은 거. 그게 이제 개념 스키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스키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보고 얘기해요. 물리적인 거. 그래서 어떤 테이블은 어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게 할 건지, 어떤 테이블은 어떤 하드디스크에 그렇게 저장이 되게 할 건지, 그런 데이터 저장 구조 있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런 경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 그 컴퓨터 있죠. 그런 컴퓨터를 이제 실제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됐든 시스템 설계자 이런 사람들 관점에서 본 스키마를 보고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 서버도 있어야 될 거고 하드디스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양은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몇 기가 정도 갖다 꽂아야 된다. 하드디스크 용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회원들이 늘어나서 우리 쇼핑몰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그럼 이제 서버도 증설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시스템 설계자 관점에서 바라본 게 우리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개념 스키마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스키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고 얘기한다. 얘는 이제 기관이나 조직체 관점에서 바라본 거다. 얘는 이제 기관이나 조직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개체 관계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더라.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그런 접근 권한, 보안 정책, 무결성 규칙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게 우리 개념 스키마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부 스키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그런 구조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됐든 설계자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스키마를 보고 얘기한다. 얘는 뭐다? 데이터베이스 저장 구조. 저장 구조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어떤 배치로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줄 거냐 그거 따지는 게 이제 외부 스키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할 건지 그 데이터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디스크에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저장이 되게 할 거냐 그런 걸 정의해 놓은 걸 보고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의 특징들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